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전자책으로 샀잖아. 이 대표님 연구하려고. 과거에 이렇게 말했지라고 말하기 너무. 이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끼리만 보죠. 이준석 대표의 거친 생각을 저도 불안한 눈빛으로 봤는데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언론고시 필기시험으로 보면 1등입니다. 눈빛이 촉촉해. 젊다고 해서 택한 것이냐. 그냥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그냥 뽑은 거다. 우리 당대표신데 그것만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막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얌전해져야 돼서. 근데 앞으로도 잘할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게 사실 바른말도 한번 해줘야 시청률이 나와요. 매운맛을 가자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오세훈 시즌2예요. 오세훈 시즌2가 뭐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현 전 감사원장, 안철수 대표도 계시고 우리 당 안에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이 사람들 띄웠는데 불쏘시개하고 장작나무로 탔어. 누가 그걸 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기고 싶은 거지. 윤석열 총장이 그릇이 이만큼 물이 이만큼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간장종지예요. 그리고 이 물이 다 못 넣잖아요. 우리가 간장정지 소주잔 정도 된다면 타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선에 이길 순 없다. 안 들어올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 밥 한 번 먹자 하는 사람 봤어도 언제 유튜브 한 번 찍자는 정치는 신뢰. 같이 한번 모시죠.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 한번 해서. 같이 붙어볼까요? 일침을 확 김기현 원대 오셔야 돼. 그러면 다음번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이슈들을 빠르고 뛰어난 현답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오늘 그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당대회 때문에 이 초대박이 잠깐 영업을 좀 쉬었어요.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데 어떻게 하면 떠나간 우리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살까 했는데 오늘 뭐 폭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이 누구지? 하면서 지금 다 놀라실 텐데 자, 이쪽부터 우리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네, 이 당의 망성 중에 망성세를 같이 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CBS 이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야당 반장을 맡고 있는 TV조선의 김수홍입니다. 저는 MBN에서 국민의힘 출입하고 야당 반장 같은 황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주 매운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여기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톤을 줘야 될지를 이제 의원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면 B급, C급까지 허용되시면 이제 풀어드리고. 아니 전 마스크 보고 수술하러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언박싱 좀 수술 좀 한번 해보려고 오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짬밥 검증 좀 한번 해보죠. 몇 년 차십니까, 우리 이 기자님? 기자 경력은 7년 차고 이제 정치부 야당만 했었어요. 정치부는 야당을 5년. 저는 16년 정도. 정치부는 얼마 안 돼서 지난 총선 끝나고 와서 저는 이제 14년 차고요. 소위 이제 뭐 국린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 국민의힘 어린이 5개월 됐습니다. 총 경력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선배됐겠습니다. 21대 국회 많이 보셨잖아요. 뭐가 가장 큰 기존에 비해서 차이점이라고 느끼세요? 개파가 없어졌어요. 뭐 다른 당은 모르겠고 야당에 있어서는 개파를 말하는 이유가 취재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떤 뭐 정책적인 대결이나 또는 어떤 선거에서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 비박계, 친박계, 개파 수장, 행동대장격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화해서 취재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취재를 했더니 취재가 망했어. 부장이 너는 당내 소식을 잘못 알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전화를 일일이 노가다로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어떤 약간 사분오일적인 춘추전국 시대가 왔죠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모이진 않을까요?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면 한번 가르마가 타져요. 여야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개파 정치가 과거와 다른 형태로 부활할지는 모르겠고 어떤 식의 이합집산이 있을 거다. 뭐 이 정도. 우리 김 기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 정치권 이거 정말 아리까리 희한하다. 이거 어떤 거 느끼세요? 제가 이제 기존에는 산업부, 경제부에서 있다 왔거든요. 거기는 기사를 쓸 때 정답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갖고 쓰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제 심정이에요 지금. 정치권에 답이 없죠. 정치는 생물이요. 맨날 그러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답이 없어서 기사 쓰기도 참 힘들고. 뭐 저랑 같은 케이오스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황 기자님도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취재한 거는 A 방향인데 데스크는 뭐 B 방향이다. 사회부를 제가 좀 오래 해서 그냥 무조건 팩트만 쫓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부는 조금 그런 낯선 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연예계 온 줄 알았어요.
엔터테인먼트. 아, 왜? 월요일 날 뭐 백신하고 있으면 화요일 날 갑자기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하고 있으면 또 수요일 날 뭐 북한 문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저도 엄청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우리가 엄청 빅히트 쳤잖아요. 투표율이 45.36%예요. 자체적으로는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 비결 왜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게 혁신을 선택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젊다고 해서 택한 것이냐, 그냥 투표하는 분들은 그냥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그냥 뽑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 정권 보면은 30대들이 사실 거의 주류이던 시절도 있었고 36살이 정말 어린 것이 당대표를 하기에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뽑은 전당대회고 나이로서인데 산술적으로 그냥 가장 어린 이제 대표가 나오다 보니까 크게 화제성이 되면서 좀 그렇게 흥행이 좀 되지 않았나. 꼰대 정당이라고 약간 이렇게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36살이라는 당대표 후보가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센세이션이 됐고 여하튼 또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느끼세요? 아니 김 대표님이래요. 이 당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김 기자님 네. 긍정적으로 본 것도 있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점도 있는데 네,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점은 우리 이영 의원님이 낙선하신 거. 최고의 명장면 들어온 아니, 재밌었던 것은 김웅 의원이 어떻게 이제 퍼스트 펭귄으로 몸을 던지셨죠. 김웅 의원이 던진 그 변화의 메시지가 기왕 바꿔볼 거면 확 바꿔보자는 쪽으로 가서 이제 이준석 대표 쪽으로 확 쏠린 거 아닌가. 그래서 재밌었고 민주당 전당대회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진 남성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면서 뭐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도 무슨 뭐 친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개파 가지고 이제 누구 편에 섰느냐 뭐 이런 거 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이 5분들의 색깔이 그 토론 과정에서는 되게 치열한 논쟁도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재밌었다, 다채로웠다. 우리 당원들한테 줬던 메시지는 어땠을 거라고 보세요? 원래 전당대회는 답정너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선거는 그 총선 이런 건 여론조사 막판 박빙도 있고. 나가기 전에 전화해 볼 걸. 아, 이번에는 답정너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당원들이 해봐야 다 조직 선거고 TK에 또 표가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당대회 당대표를 틀린 매체는 거의 없었어요. 틀리면 정치부 그만둬야 돼. 근데 이번에는 저도 틀렸어요. 저도 솔직히 사실 이거 예측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컷오프 단계에서부터. 우리 김 기자님은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저도 사실 그 탄핵의 강을 이제 건너지 않았나, 그 대구 연설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언론에서 제일 막판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중진들 간에 이게 단일화를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기로도 일부 중진들한테는 그냥 좀 사퇴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끝까지 모든 분들이 5분이 다 완주를 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고 의미 있던, 지금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낸 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안 하고 끝까지 가신 게 뭐 일조하지 않았나 싶고. 이 전당대회의 흥행은 신진 세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선배님들이 끝까지 페어플레이 하면서 완주하는 새로운 문화를 전체 다 합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일으켰다. 30대 이준석 당대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솔직한 토크.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거친 생각을 저도 불안한 눈빛으로 봤는데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도 잘하고 메시지도 확실하고 하지만 이제 좀 불안정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려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까지 보면은 안정적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당대표신데 그것만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막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얌전해져야 돼서. 그러면 프로그램의 취지가 퇴색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앞으로도 잘할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게 사실 대권 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어쨌든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뜨거운 대표를 했다면 이제 8월 이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차가운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를 떼내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수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내부에서 바른 말을 또 한번 해줘야 시청률이 나와요. 네. 결론은 좀 매운맛을 가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 이준석 대표의 장점을 말하자면 메시지가 명확해요. 메시지가 명확한 지점과 명확한 디렉션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8월 버스 정시 출발로 말을 안 바꿉니다. 버스는 정류장에 섰다가 그 시간이면 간다 무조건. 당대표로서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게 굉장한 신뢰도를 높게 하거든요. 이게 야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양날의 검이 이준석 대표는 평론을 많이 했잖아요. 방송 평론을. 평론은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 정시 출발이 잘했니 못했니.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표가 경력이 길고 평론을 많이 한 건 좋지만 그만큼 뱉어놓은 말이 많아요.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전자책으로 샀잖아요, 다시. 이 대표는 연구하려고. 사가지고 새벽에 3회독을 했는데 3회도. 3회독. 사실 기사를 쓰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23곳 정도 아, 이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끼리만 보죠. 제가 오늘 하나만 공개할게요. 말보다 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이 사람에게 너 과거에 이렇게 말했지라고 말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대표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방송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어머 나 국민의힘인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좀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커피 맛이 따로 먹어야 돼. 우리 황 기자님 이준석 당대표 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월 경선 버스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8월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제대로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지방선거 내년 공천도 아마 두 번째 관문이 될 텐데요. 그 자격시험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자격시험은 부정적이거든요. 기본적인 자격시험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굳이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지, 아니 공천 면접 과정에서 이게 말로써 이제 그분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무슨 과거급제처럼 그런 제도로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돌파할지, 아니면 만약에 정말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철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명분 있게 철회를 할지. 이제 헌의분 기간이 굉장히 정치권은 빠르게 끝나잖아요. 끝나고 지금 앞에 엄청난 규모의 허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굉장한 실험대가 될 건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어서 관전평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임명되시자마자 한 게 토론 배틀, 정책 공모전도 또 배틀. 계속 이벤트만 할 거냐. 이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이 기자님 먼저. 이준석 대표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거든요. 오래동안 봐왔지만 전략도 좋고 그 나이가 어리다고 그 전략이 어린 건 아니에요, 이분이. 여기 짬밥이 11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계속 우리가 새로운 이런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서 하지 않았던 걸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벤트를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달성하고 싶은 걸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벤트 다 좋다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당을 어디로 이끌고 어떤 철학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안 보여요. 너무 짧지 않아요? 지금 3주인데 겨우. 네, 아니 근데 그게 초반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내가 바르셀로나로 간다. 그러면 스페인으로 가는 코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언지는 줘야 돼, 대충은. 근데 일단 비행기 띄우고 보는 거야, 이거. 아유, 내가 오늘 왜 사회를 봐가지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데. 좀 염려되는 거는 이제 이 대표가 배틀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 한마디로 지금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 이걸로 붐이 일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여성 할당제 맥락이 다 같아요. 현재 경쟁 체제가 불공정하다 이 말이거든. 그게 2030 세대의 마음을 흔든 거죠. 또 이제 매듭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자기 솔루션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게 약간 정책적인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젠다나 철학을 해결할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 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한테 호소해야 되고 당을 바꾸려면 당원들한테 호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수적 열세가 있을 때는 바깥에다가 호소를 해갖고 바람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정책 배틀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방향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기와 관심인지
신뢰의 회복인지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뢰가 가야지 사실 대선 주자를 우리 쪽에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민감하면서도 무거운 주제. 대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계란이 왔어요.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베테랑 정치부 기자들이 본 대선 전망. 지금 외부 주자만 생각한다면 외부에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현 전 감사원장도 이제 거론이 되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꽤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의 호남에서 얻는 지지율보다 더 높으시단 말이죠. 근데 입당을 했을 때 자칫 이게 하향 평준화,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로 하향 수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뭐 밖에 안철수 대표도 계시고, 이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지지세들을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이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안 들어올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몇몇 분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전망의 영역이라서 전망은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제 전망을 이제 제시하자면, 당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제가 느꼈을 때는 오세훈 시즌2. 이게 오세훈 시즌2가 뭐냐? 작년 11월만 해도 후보가 없어서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기고 나니까 뭐 이길 줄 알았다는 천만에.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김종인 영감님이 그렇게 나와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다 거절, 다 리젝트. 그 왜 그러냐? 지니까 오는 거야. 지니까. 이기면 다 옵니다. 이기는 순간 안 온 사람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대보십시오. 정치인 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다고 본 거예요. 그 말 뭐냐? 지금 야권의 주자가 많죠. 왜? 지금 이긴다고 보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현재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야권 주자가 이긴다는 게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당 안에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이 사람들 뛰었는데 불쏘시개 하고 장작나무로 탔어. 누가 그걸 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기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간 동상이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선이 자금이 엄청 들더라고요. 이 정당 정도가 돼서 이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할 정도에, 그래서 결국은 들어올 것이다. 넌 어차피 올 건데. 역으로 보면, 전략상으로 보면 결국은 안 들어간다는 것도 비춰줘야 된다, 이쪽에서는. 너 내가 결과적으로 들어갈 것 같지? 난 안 들어가. 돈 없는 선거 하면 되지. 요새는 비대면이야. 이게 허세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이게 서로의 전략이 부딪히는 거라서 외교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블러핑 전략. 네, 하여튼 뭐 다른 표현을 했지만 두 분이 지금 살짝 비슷한 맥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황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전망? 근데 당내 주자들 여론조사 보면은 현재 당내는 거의 뭐 5% 이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윤석열, 최재형 외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 당에서 좀 확장성이나 이런 걸 마련해놔야 그분들이 오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지지율이 과연 그분들이 오신다고 올라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 1위 후보와의 차이를 보면 오히려 들어와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당내 분위기는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때의 그 드라마틱한 그렇죠. 것이 재현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되고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는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은 리스크예요. 후보는 많지만. 자, 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해칭하기 위해서 자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국민의힘이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을까요?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이나 부동산,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걸 마련해놓고 이 윤석열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은 분이 와야 이게 결합을 된다는 거지. 그냥 지금 생각해서 들어와서 뭐 당연히 이기겠지. 이미 윤석열 지지율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새로 오신 정책위 의장분이나 지도부나 좀 뭐 하나를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완전히 동의해요. 우리 김 기자님. 민생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제 대한정당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릇이 이만큼, 물이 이만큼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간장종지예요. 그러면 이 물이 다 못 넣잖아요. 윤 전 총장이 들어와 봤자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장정지. 소주잔 정도 된다면.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나온다니까요. 대선 부자 지지율로 보면 아니, 그렇죠. 심각하네 진짜. 아니, 그냥 간장 된장이라고 얘기해요. 혼합이 시켰냐 뭐 이렇게. 진짜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이만큼도 담을 수 있고, 최재형 원장이 갖고 있는 또 이만큼,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이만큼도 다 담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세숫대야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무슨 배틀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너무 주옥 같은 게 뭐냐면, 타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선에 이길 수는 없다.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리더십, 철학, 담론,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사실은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전략적으로는 통치 철학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해야 되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이 와닿는 정책들을 대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일단 해야 될 일들을 명확히 해서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추세로는 위험이 아주 많다라고, 불확실이 아주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야, 자, 이거를 저만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초대박으로 다 알려드려야 되네요. 아직은 자만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끝나고 사실 반성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다 까먹으셨죠? 아유, 그렇지 않아요? 재보궐선거 이기고 전당대회 흥행했다고 해서 그 작년에 반성했던 것들 잊어먹으면은 다시 도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치부 기자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내년에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판단에 대한 근거 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나가는 말로 언제 밥 한 번 먹자 하는 사람 봤어도 언제 유튜브 한번 찍자는 처음. 정치는 신뢰. 이 의원님 덕분에 유튜브 세계에 저도 데뷔를 입봉을 하게 됐어요.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이제 현장 가까이에서 보고 판단하고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또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는 매섭게 정말 채찍질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생활하면서 신조기도 한데 말보다 행동.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 법안을 내야 돼요. 행동.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말보다 행동만 봐주시라. 그리고 판단하시면 된다. 오늘 주신 조언이랑 비판이랑 너무 날카로웠고요. 국회의원 분들 모시는 것보다 더 자주 여러분들을 모시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면 안 됩니다. 우린 같이 한번 모시죠. 누구 또 이게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 한번 해서. 같이 붙어볼까요? 일침을 확 줘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의견 온데 오셔야 돼. 그러면 다음번에 블록버스터 콜라보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나라 걱정하지 않은 그날까지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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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력이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됐죠. 언론고시 필기시험으로 보면 1등입니다. 눈빛이 촉촉해. 눈빛이 촉촉해. 1등 맞아요. 논문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오늘 언론의 중심에 어떻게 뽑히는지를 정말 제대로 아시는. 지금 대표된 이후의 메시지도 보면 도저히 헤드라인으로 뽑지 않을 수 없게끔 말하시거든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저 수학과 나오고 이거 IT 평생 한 저는 언제쯤 그렇게 야마가 나올까요? 범 내려온다 하신 거. 야마는 아니고 야마는 아니고. 어떤 야마가 있습니까? 범 내려온다 영상은 제가 유튜브 본 영상 중에 공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거 조금 잠깐 자랑하고 들어가면 너무 인지도가 낮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그 보좌진들이 누굴 이렇게 물어뜯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정치권의 관행이다. 인지도를 높이려면 물어뜯어야 된다. 자신이 없다. 난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리고 같은 집안끼리 하는 선거인데 좀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뭘 하시게요? 그래서 춤을 추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사실은 그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다 짜왔더라고요. 다 짜와서 어느 날 갔어요. 끌려갔어. 그래서 여기서 춤을 추십시오. 그게 다야. 음악은 뭡니다. 여기서 춤을 추십시오. 끝! 그리고 카메라만 대고 있어. 여기 가자. 그러더니 여기서 춤을 추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즉흥적으로 삘 꽂히는 대로 췄어요. 여기 주십시오. 근데 못 추는 부자진들이 만들질 않지. 보좌진들도 다 잘 추시더라고요. 그럼요. 뭐 춤도 추고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영등포 전국 노래자랑 저희 우승자 있잖아요. 우승자. 우리 보좌관 중에. 실제로. TBS 전국 노래자랑. 예선할 때 지두새도 모르게 나가서 예선하고 그다음에 예선 되니까 반차 내고 가서 대상 받았잖아요. 자료는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비밀로 이렇게 휴가 내면서 하는 거의 뭐 주경야독의. 그래서 맨날 이거 하면서 노래하고 있어가지고 큰일이에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자 들었습니다.